문현동 금도굴 사건 정리 13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여구의 유골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을 제가 선정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현재 지금 유튜브 내에서의 이 금도굴 사건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충재 씨의 내용에 의하면 거기에는 지금 어뢰공장 안에는 천구의 유골이 징용돼서 그 어뢰공장을 지어준 징용자들의 억울한 유골이 천구가 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뭐 금괴 못지않게, 어쩌면 금괴보다 더 파장이 큰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좌파들이 지금 위안부 상을 세워놓고 뭐 그냥 반일 감정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한 일을 일으키거든요. 위안부 소녀상 해가지고. 그러면 위안부 소녀상과 지금 천구의 징용자들의 유골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되죠, 이거는. 위안부 소녀상, 위안부들 할머니들의 피해하고 이렇게 천구의 유골이 징용당해가지고 어뢰공장 지어주고 나중에는 사살당했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위안부 소녀상은 그렇게 히트를 치는데, 쉽게 말해서 히트를 치는데 이런 천구의 유골 문제는 히트를 못 치느냐? 삼진 아웃되고 조용하거든요. 또 위안부 문제보다도 더 지독한 게 731 부대 만행이에요. 일제에 731 부대라 그러면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731 부대가 뭐 하는 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731 부대라는 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본 만주에 있었던 관동군 부대의 특수부대에서 731 부대에서 대한민국의 독립군들을 잡아다가 생체 실험한, 뭐 빡빡 깎고 장티푸스균 죽여서 얼마 만에 죽나 이런 거 실험하고, 뭐 사람 빨개 벗겨가지고 만주 겨울 벌판에 내놓으면 몇 시간 만에 죽나 이런 거 실험하고, 생체 실험하고 이렇게 끔찍한 부대가 731 부대의 만행입니다. 그러면 반일 감정에서는 위안부 소녀상보다 731 부대, 이렇게 어뢰공장 천구의 유골 이런 걸 들고 나서서 반일 감정을 해야 되는데, 위안부 할머니 소녀상 갖고서 히트를 치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 일단 그게 히트치기 좋은 구조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할머니들의 인권이 유린당했다. 특히도 여성단체, 여성들의 어떤 감수성, 이런 걸 파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 같은 사람에게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감수성에 대한 어떤 좌절감. 인간은 자기가 못 느끼는 것은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떨어지더라도 느낄 수 있는 거, 이거를 던져주면은 행동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감수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감수성을 느끼는 범위가 훨씬 넓죠. 그래서 위안부 소녀상을 보고 분개하는 것보다는 731 부대의 만행을 보면서 훨씬 더 분개하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적고, 731 부대를 보고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이상한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는 힘을 갖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대다수를 이루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의 감수성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 사람들은 절대로 731 부대를 들고 일어나서 뭐 반일 감정 부추기는 활동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라 731 부대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가는 뭐 이거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731 부대의 만행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그 인권 유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문현동 이 금괴 사건에 나오는 6월 천구가 거기 묻혀 있다, 정말 사실이라면 이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좌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사실을 그 사람들이 인정한다면, 아니 일본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우리나라 징용을 1000명이나 데려다가 기껏 일 시켜놓고 나중엔 죽여? 이러면서 벌떼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죠. 못 느끼는 겁니다.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뭘 인터뷰를 하고 뭘 뭐 방송을 하고 아직도 살아있고 하니까 또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한 명도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그분들의 뭐 생전의 동영상 이걸 틀면서 얼마든지 사람들의 감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잘 착안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 세력, 좌파, 그 사람들은 민중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민중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방송에서 그 정충재 씨는 이러한 금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그분이 이 1000명의 그 징용자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때 화면으로. 그래서 이 징용자의 문제는 이 금괴 사건과 별개로라도 이거는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금이 어디로 갔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가 1000명씩이나 어뢰공장 진 다음에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생매장 시켰다, 이거는 진실을 밝혀야 돼요. 이것 때문에라도 거기는 발굴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어뢰공장이 있었고 그 안에서 정말 6월이 천구가 나오느냐, 이거를 그리고 만약에 그 백준흠 등 금도굴단이 6월까지 다 없애버렸다 그러면 이건 정말 뭐 민족사적인 범죄죠. 근데 그건 분명히 단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6월의 문제를 확정짓는 것은 그 밑에 어뢰공장의 존재죠. 어뢰공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 뭐 6월이 묻힐 이유가 없죠. 뭐 어뢰공장을 짓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볼 때는 거기 뭐 지하에 있는 어뢰공장을 전부 드러내고 전부 콘크리트 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도로 되메우기를 했다든가, 거기에 정말로 금이 있었고 뭐 그랬다면 다 도굴 한 다음에 거기를 뭐 돌무더기 같은 걸 넣어서 되메우기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증거인멸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서는 그거를 다시 복원시키면 그 안에 어뢰공장의 존재는 확인이 됩니다. 그럼 어뢰공장이 있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거는 정충재 씨 말에 신빙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그 백준흠 씨도 그 발굴을 하자, 그 공사를 해서 파보자,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동의를 거부하는 자가 틀린 겁니다. 그럼 백준흠 씨는 이걸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공사비는 공탁금을 내서 해결을 하자. 그리고 진 사람이 공사비를 부담하자. 이긴 사람은 공탁금을 찾아가자. 아주 페어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충재 씨 측에서도 최우원 교수가 대리인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모든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그러면 양 진영이 공탁금을 법원에다 내고 지금 이 사건의 정충재 씨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국민 모금을 해서라도 낸다고 하니까 1억이면 뭐 한 사람이 10만 원씩만 내도 1000명이면 1억 모아지니까 이거를 뭐 각자 개인의 이름으로 법원에 공탁을 해도 되죠. 예, 어느 한 사람에게 또 보내서 무슨 돈을 누가 먹었니 이런 문제 안 터지게 최우원 교수가 나서서 그 뭐 계좌를 이렇게 하든지 해서 공탁금을 모아서 이 문제는 반드시 거기 문현동에 그 어뢰공장 진위 여부는 땅을 파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 파는 일을 거부하는 사람, 그건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일단 그렇게 여기서 잠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땅 파는 일을 거부하는 자, 그 사람이 뒤가 구린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 태극사랑에서 이번에 문현동 금도굴 사건 정리로서 지금 오늘 13탄까지 방송하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어떤 그 의미를 좀 느낍니다. 제가 그래도 다른 유튜브에서는 이 꺼려하는 문제죠. 꺼려하는 문제. 이것을 왜 꺼려하는가에 대해서 그 한 분이 이둘리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댓글을 올려주신 게 있어서 제 대답 대신 그분의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필명으로 이둘리라고 쓰시는 분이라 본명이 뭔지는 모르겠고 그 아이디로 이둘리라고 써 있었어요. 둘리란 이름 보면 뭐 필명은 본명은 아닌 것 같아서 마음 놓고 제가 공개합니다. 이 정도 들었으면 정충재인데 이분은 춘재라고 썼어요. 정충재가 맞습니다. 정충재가 어떤 인간인지 알만한데 인정 안 하려는 사람들은 뭐지? 태평 알바들인가? 금도굴이 중요한 건 문재인을 끝장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인 건 알겠는데 그러려면 주장만 가지고는 안 되지. 주장만 하면 국민들이 믿어줄까? 당연히 어뢰공장 있는가 현장 검증은 필수지. 근데 왜 정충재는 검증을 안 하는 건데 그리고 태극사랑을 왜 욕하나? 다른 우파 방송들도 다 안다. 정충재가 거짓말 하는 거. 근데 왜 비난을 안 하느냐? 지금 이런 비난 댓글들이 무서워 안 하는 거다. 얼마나 비겁한 행동들인가. 우파 애국민들 쌈짓돈 털리는 거 보면서도 외면하는 우파 유튜버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나는 태극사랑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우파 방송들에서는 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지금 엄청난 비난 댓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를 겁내기 때문에 다른 우파 방송들은 이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겁한 행동이냐. 나는 태극사랑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이둘리란 분이 댓글을 올려주신 것으로서 다른 유튜브 방송들이 왜 이 문현동 금도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백준흠 씨가 만약에 결백하다면 문현동 금도굴 사건이라고 이렇게 명칭하는 것이 좀 억울하겠지만은 일단 문현동 금도굴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뭐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사실 그게 국정농단이 아니거든요. 근데 국정농단이라고 알려져 있고 최순실도 최서원이 본명인데 최순실로도 알려져 있어서 최서원 이름 또 모르니까요. 이것도 문현동 금발굴 이름도 잘 모르니까 그냥 문현동 금도굴로 하겠습니다.
백준현 씨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현재 그 굳어진 용어를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충재 씨의 문현동 금독을 폭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다른 유튜브 방송들을 보니까 일체 여기에 관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여하는 방송을 보니까 작은 단체, 봉주루, 선구자, 영우방송, 이렇게 아주 작은 유튜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고, 정충재 씨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입장에 누구야? 백준현. 그분의, 인터뷰를 방송하고 한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분들의 그 유튜브 방송은 이 태극사랑처럼 뭐 논평을 한다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방송들은 그냥 그 하나의, 정보 제공, 그 인터뷰 생방송, 뭐 이걸로 끝나는 방송들이에요. 저처럼 뭘 이게 어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누구 생각이 옳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유튜브가 아니고, 거기는 그냥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유튜브였기 때문에, 제가, 다소간의 그 격렬한 댓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침묵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 좀 금이 뭐 340조라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얘기고, 그걸 또 전 대통령인 노무현이란 사람이 꿀꺽했다. 거기에 또 현 대통령이라는 문재인까지 관여돼 있다. 뭐 이런 얘기라 그러면 이거는 사생 결단을 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도적대예요. 이렇다면은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그런 것을 이렇게 거기 어뢰공장 존재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이거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일단 무조건 거기에 어뢰공장 진위 여부는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 일본 정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든, 일본 정부가 안 해주면 직접 땅을 파보든, 지금 뭐 백준현 씨는 돈을 내겠다, 공탁하겠다 그랬으니까, 최우원 씨는 대리인이니까 뭐 어쨌든 1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도 공탁금을 내고, 그건 뭐 맞는 사람은 도로 찾아가는 거니까 없어지는 돈이 아니죠. 정말 자신한다 그러면 공탁금 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무조건 문현동 지하를 파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뢰공장의 존재 여부 파보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뢰공장이 있었다 그러면 뭐 거기 어뢰 만드는 기계 놓아두는 공간 그리고 하다못해 일제가 뭐 급히 피신했으니까 공장 기계 같은 것도 묻혀있을 수가 있어요. 언제 그걸 다 빼내가지고 일본이 일본 본토로 철수하는데 어뢰 만드는 기계를 다 배에다 실어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뢰 만드는 기계를 배에다 실어서 가져갈 정도라면은 금을 왜 거기다 묻어놓고 가요? 같이 가져가지. 그러니까 어뢰 공장이 정말 있었다면은 그 밑에 육중한 기계들이 같이 묻혀 있을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중한 기계들을 놓아두던 지하의 용적, 땅을 파고 만들어진 어떠한 지하의 용적은 분명히 어떤 건축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메우기를 했다 그래도 메운 걸 다 파보면 나올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 어뢰 공장 진위 여부는 확인돼야 하고, 이미 이제 공사 비용도 공탁금으로 백준현 씨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마련이 됐어요. 그럼 이제 최우원 대리인의 의사만 중요합니다. 정춘재 씨, 김일선 씨 의사만이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하자 그러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뒤가 구린 것이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 국내의 유튜브가 사실 우리 우파 국민들의 현재는 방송 매체입니다. 근데 좀 굵직굵직한 유튜브에서 이 지금 문현동 금도굴 사건에 대해서 뭐 어느 방송 하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방송이 없어요. 뭐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든지. 근데 뭐 일체 보도 자체도 안 하고 일체 입을 닫습니다. 이둘리 씨의 댓글 내용대로 지금 문재인을 끝장낼 수 있다는 희망인 건 맞습니다. 금도굴이. 이건 뭐 금도굴의 실마리만 나오면 그대로 이건 문재인은 끝장이에요. 이건 내후 외환의 죄죠. 이거는 탄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내후 외환의 죄입니다. 내후 외환죄 아니에요? 이거는 금이 340조가 있었는데 그거를 도굴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꿀꺽했다 이 얘기잖아요. 이건 내후 외환죄이기 때문에 탄핵이 필요 없어요. 헌법에 나와 있죠. 대통령은 내후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내후 외환의 죄이기 때문에 형사상 소출을 받는 겁니다. 이건 뭐 탄핵까지 갈 필요가 없는 문제고, 이 정충재 씨 사실이라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한 방에 문재인을 끝장낼 수 있는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씨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자살하시고 없어졌지만 어쨌든 이게 밝혀진다 그러면 그분도 뭐 아마 다 취소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불거진 이상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둘리 씨 얘기대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파 방송들이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둘리 씨 그 지적을 저는 100% 지지합니다. 우파 방송들은 이건 비겁한 행동이에요. 정충재 씨가 옳든지 그르든지 자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보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나름대로 이 사실의 진위가 무엇이다 이것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저는 뭐 세월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라도 여기에 대한 그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이 문현동 금도굴 정리 지금 13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댓글장에 일단 욕을 하신 분들의 의견은 일체 제가 방송하지 않습니다. 욕을 하든지 뭐 이런 쌍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를 소개하면 일단 그 보는 사람들이 피곤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댓글을 뭐 폐쇄하거나 하는 그런 또 이렇게 옹졸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저는 뭐 상대방에 대하여 욕할 자유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거는 다 열어둡니다만은 그것을 옮겨서 전달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한 양복은 입고 대화를 해야지, 난닝구 차림으로 와가지고 대화하자 그러면 왜 그 대화하겠어요. 예. 최소한 와이셔츠는 입고 넥타이는 맨 사람이 와야 그렇습니까? 우리가 차 내고 대접하는 거지. 뭐 난닝구 바람으로 와가지고서는 뭐 할 말 있다 그러면 난 뭐 다음에 뵙죠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은 이렇게 난닝구 차림으로 얘기를 좀 안 해주셨으면은 본인에게 좋다. 예. 제가 뭐 그런 거를 보고 위축된다거나 그런 약한 인간이라면 이런 방송 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약한 사람이라면 그런 댓글을 보고 위축된다거나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굉장히 끈질긴 사람이고, 예. 끝까지 그 끝장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댓글에 대해서 뭐 불쾌해진다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3탄까지 제가 이 많은 댓글들을 많이 이제 읽어보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이러한 그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보람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정충재 씨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문재인이란 사람을 대통령직에 돌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내후 외환의 죄라니까요. 내후 외환의 죄. 그러니까 그거는 탄핵도 필요 없죠. 내후 외환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누군가 국민 한 사람이 고발하면 돼요. 그냥 고소도 필요 없어요. 고발. 내후 외환죄로 문재인을 고발한다. 헌법 몇 조인지 2조 몇 조인가요? 대통령은 내후 외환의 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내후 외환죄이기 때문에 형사상 고발하면 됩니다. 국민이 고발하면 이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파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유튜브들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태극사랑은 그렇게 지금 유튜브의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큰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큰 매체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한 이것이 어떠한 그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둘리라는 필명을 쓰신 분의 댓글을 소개하면서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